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돌아볼 거울이 근데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 온 국민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13년 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때뿐 이 아픈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제대로 간직하지도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서툰 것 같습니다. 특히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사고가 있었지만 정부는 늘 그때뿐 제대로 된 제도 정비, 대책 밀면 이런 건 서랍 속에만 넣어놨을 뿐 아무런 사실상의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릅니다. 매년 이날만 호들갑이라는 상존자의 말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부의 대응 부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인데요. 정쟁보다 이런 대형 재난에 어떻게 싸울 건지 그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수고해 주실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제 기분도 막 산뜻해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 고르셨습니까? 일단 고민에 빠진 정상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말이 최고, 대표, 우두머리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우리 정상회담, 예. JTBC 비정상회담, 그죠? 예. 우리 양 변호사님이 원래 첫 직장이 중앙일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은 정상은 또 제대로 된 상태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특히 여권 정치권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그걸 예. 놓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 여당 투톱들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에 관해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고향인 대구 내려가서 주위 사람들 의견도 듣고 부모님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예. 돌아와서 기자들이 앞으로 거친 문제를 물었는데 딱히 대답은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주말 내내 주위 분들 당 대표 특히 친박계 비박계 고루 만나고 다니셨는데 예. 심지어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도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면서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정말 정상이 아닌 상태의 여건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거 참 정말 걱정인데, 근데 어차피 오늘 평택에서 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드라이브 뽑은 게 사실 대통령만 정상이어야 할까 최고여야 할까 이런 예. 정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예. 있는데 이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평택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대책회의 겸해서 또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겸해서 예. 갖는 건데 이 자리에서 혹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화를 하지 않을까. 결국 그 근거로 나오는 건 뭐냐면 새누리당이죠. 여기서 예. 새누리당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식으로 당원이 만들어져 있긴 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의 위치만을 놓는 건데 예. 좀 더 크게 놓고 봐서 행정부 혹은 국가 원수로서의 자리와 예. 또 새누리당 이런 여당과의 그 관계를 여기에 놓고 보면은 여기서 꼭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내부적인 높고 낮음을 놓고 이 원내대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물러나야 하는 게 맞는 예. 일이냐에 관해서 결국 또 앞으로 정치권이 또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유승민 대표 주위에서는 이게 선출직 원내대표인데 예. 어떻게 대통령이 이 입법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나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예. 되면 사실 대통령께서 이번에 강조하신 게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예.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게 국회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혼돈하면 안 되는 게 국가원수로의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입법부의 가장 큰 어떤 여당의 원내대표를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시끄러울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참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어차피 뭐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결정이 되는 게 말씀드린 최고위원회도 있지만 예. 또 오전에 그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가 있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주말 동안 당 대표만 바빴을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들도 나름 뭐 정보 수집도 하고 얘기도 예. 좀 했을 텐데 그런 보고가 어떤 식으로 대통령께 전해졌는지도 사실은 뭐 관건이 되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직접 다시 한번 의견을 표명하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정말 전격적으로 이제 그 25일 날 그 발표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금요일에 정말 크게 머릿속에 사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한 번 또 어떻게 보면은 그날 회의에서 그 새누리당 내에서 그 다시 한번 재심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전격적인 어떤 화해 제스처가 나올 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이기 정상이 아닌 정치판이 예. 사실은 뭔가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뭐를 하시고 싶은데 정치권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준다라는 예.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국회가 어떻게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라는 자소피상적인 말씀을 하셨고 예. 물론 그 가운데서 민생 법안의 중요성 같은 걸 강조하긴 하셨는데 거기에 또 이제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표 바로 아니다. 우리 야권에서도 실제 30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21건을 통과를 시켰다. 라고 이것도 무슨 뭐 진실 확인 게임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정말 뭔가 내용, 그러니까 뭘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뉴스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이 정상이 되려면 예. 결국 이제 정상화는 정의와 손에 달려 있다라는 같은 해결을 정치네요, 그거 보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과연 우리나라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 무엇보다 헌법에 보면요. 예. 이런 식으로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국회가 제2에 붙여야 한다. 붙여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선택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곧 끝도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법률적인 표현을 쓰자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제2 요구권이기 때문에 아하. 제1을 요구하면 국회는 받아들여서 제1을 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헌법에 맞춰서 그럼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놨냐면 국회법 76조에 의장이 예. 이제 이거는 이 제2요구가 되면 일반적인 법률안 같은 경우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협의를 해서 뭐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부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제의한 것만으로 이미 국회의 부의가 된 거예요. 예. 다만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정할 권한만이 이제 국회의장에 있는 거죠. 근데 국회의장 정상화 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거부권 행사를 정말 정상화 의장이에요. 정의와 의장. 말씀드려서 제가 온도를 말씀하시니까. 예. 그 정의와 의장께서도 이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본인은 끝까지도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거라고 혼자만 단독으로 예측하셨다가 단독으로 틀리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하루빨리 오늘 수요일 7월 1일이라도 하자라는 예. 입장인데 이 여권과의 최소한 협의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를 거치고 아마도 지금까지 입장이 비춰봤을 때는 설령 그 부결을 시키더라도 예. 어쨌든 국회에 들어와서 협의를 거치고 회의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예. 정상적으로 부결을 해야 국회가 최소한의 어떤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화 의장 입장에서 볼 땐 본인이 중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그냥 넘기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예, 정의화 예. 의장이 이제 예산안 처리라든가 박상욱 대법관 그 임명 처리 과정에서도 예. 어떤 야권 간의 조율을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입법부 수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뭐 새누리당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새누리당 출신 아니시냐 왜 이렇게 물론 여권에 이론적으로 그렇죠. 힘을 예. 안 실어주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엔 메르스 얘기인가요? 메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국민들은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메르스 사태부터 정상화되기를 맞아요.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어제는 추가 확진자가 8일 만에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감염자 중에서 절반도 메르스를 이겨내고 다행히 완치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이달 들어서 환자가 추가되지 않은 것이 지난번 4일 그리고 20일이어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새로운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메르스 환자가 이제 182명으로 어제와 동일한 상태이죠. 지금까지 메르스 격리자가 총 2,562명이신데 예. 이제 어제 대비로 해서 95명 증가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격리자가 예. 증가했다고요. 대신에 해제된 사람도 50명이 추가 해제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크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인데 삼성서울병원발 2차 유행이 마무리가 되면서 예. 어쨌든 진정세가 조금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소강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몇 번 종식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크게 이제 터지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 강동성심병원이나 구리 카이저 재활용병원 같은 집중관리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지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발적인 감염이지 이렇게 한 군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메르스 이게 생각보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금 현재 17%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게 어쨌든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연령이 많다거나 이런 네.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왜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는지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진정성 있게 사과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보건부 따로 내서 보건복지부지 않습니까? 예. 보건부만 따로 설치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일단 사태가 완전히 정상화된 다음에 그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뉴스로 이제 예. 우리도 정상이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그 성소수자분들의 이른바 퀴어 문화축제 거리 행진이 어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서울광장에서 한 3만여 명가량이 참여를 해서 오후 5시부터 행진을 진행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어제 단체에서. 저 거기 지나갔어요. 아, 지나가셨어요? 차 몰고 제가 어제 상가집에 신촌 세브란스에 예, 잠깐 예, 갔다가 지나가는데 차가 왜 이렇게 밀리나 보니까 양측에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쪽에서 예. 길 한쪽에서는 이제 퀴어 축제에 참가하신 분들 예. 있고 다른 한쪽에서 정상적으로 집회 신청을 하셔서 예. 거기서 이제 별도의 어떤 모임을 가졌던 건데 일부 난입을 하셔서 약간 몸싸움 같은 거 있었는데 다행히 예.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요. 제가 이 뉴스를 뽑은 건 사실은 이제 그 전날이죠. 예. 그저께 미국에서는 27일 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결정이 맞습니다. 내려졌죠. 그래서 예. 미국 역사상 굉장히 큰 어떤 맥을 그은 것이고 50개주 전체에서 앞으로 동성 간의 결혼이 되게 허락됐고요. 이 문제는 아마도 내년 미국 대선에서 크게 진보적인 어떤 오바마 대통령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공화당이나 보수 단체는 이거를 대선에서 미국 대선 쟁점으로 또 나설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야, 역시 이 기자 출신이셔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 예,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7시 26분 31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연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외곽으로 가는 길 서서울 요금소를 조금 지난 곳에 사고가 나서 꽤 영향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남 이전부터 좀 영향을 받아서요. 금천을 나온 차량들이 광명에서 목감을 지나 조남까지 편치 않은 길이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서서울 요금소를 지나 안산 쪽으로 이동하는 용담터널 쪽으로 쭉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도 평택 남한산 쪽으로 밀려서 군자교부터 신길교를 지나 남한산까지 밀리고요. 신길 천교부터는 속도 내는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나란히 가는 39번 국도는 화성 쌍학교 차로를 중심으로 차량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42번 국도 안산 일동교차로에서 북곡의 삼거리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된다 안심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재현입니다. 요즘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는데요. 도심 속 피서지 알고 계세요? 도심 속 작은 숲은 한낮의 기온을 3에서 7도 낮춰주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사랑과 사랑 즐거운 시간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니까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의 순간 교촌시 맛으로 세상을 열다 1577-1991 교촌치킨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요새 정치권범은 좀 어수선합니다. 일단 맨 처음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친노 대 비노,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주 대 비주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서 쫙 갈라졌었죠. 근데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엔 새누리당이 친박 대 비박 이렇게 두 갈래로 쫙 갈라진 모습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친박의 사퇴 요구 더욱더 거세지고 있고요.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또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오늘 새누리당 이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일정도 올스톱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개정국회법 제1을 국회 정상화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 길이 막막해 보이는데요. 자, 이 시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 시국에 대한 해결 방안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요새 그냥 기분이 착잡하시겠어요. 예?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협상 파트너가 상당히 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떤 마음이세요?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접 고개 숙이면서 사과한 사실에 대해서 예. 제가 바람에 휘는 나무와 같다 이랬습니다. 근데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면일세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훈민정음에 우리 예. 세종대왕께서 직접 친필로 하신 그 취지문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와 바람에 아니면일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뽑히지 말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물론 사과는 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고 더욱더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일종의 친박 대 비박에 있어서의 당내의 세력 다툼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그렇게까지 생각하리라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불거지고 또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그 반응 형태는 아주 심한 반응.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정의 국회의원 만들었을 때 유정의 국회의원에게 그냥 직접 지시해서 자기 맛대로 자기 뜻대로 할 때와 같은 그런 행동 양식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의 심지어는 친박 의원들도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 대통령이 그런 존재입니까?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종속물처럼 지배해서 할 지금 우리 국가 체제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국회 전체를 또 보이는 겁니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여당 다수당의 그 핵심 의원들께서 이제 그렇게 갈팡질팡하시니까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상황까지도 다 완전히 국회는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체제를 전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런 상권 분립이라는 게 대통령의 한 번 말씀으로 그냥 바로 일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엄청난 큰 피해를,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회를 통해서 나라를 살피고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로서는 이제 거센 바람에 시달리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시죠?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더 이상은 이제 자기 정치적인 행로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렇게 깊은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까지 아주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요 상황에 이제 유승민 대표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승민 대표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정치도 이제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과한 것이 이제 본인의 앞으로의 명분이 되지 않겠나. 대통령께 비록 저희들이 볼 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께서도 의원 시절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사인한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번에 국회법에 중재한 내용보다 더 국회의 입장을 치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사실 유승민 대표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볼 때. 그러나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 때문에 이제 사과를 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유승민 대표도 이제는 자기 길을 가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자기 길을 최대한 간다는 명분을 이제 갖게 됐으니까 대통령께 사과하면서 이제는 당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유승민 대표로서 선택해야 될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이에요. 사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엔 대통령의 발언은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말 한마디로 탄핵에 시달린 거 아십니까? 예, 그 말 이게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었는데 그게 결국 탄핵 심판 제청이 됐고 탄핵에서는 부결됐습니다만 엄청난 정치적 회오리를 불러일으켰던 일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의 속뜻과 의도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우리 정당인 것이죠.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를 비교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심하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뭐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도 큰 정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정쟁 유발적 태도와 행동, 그래서 결국 국가 위기 사태, 이 전쟁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병난의 위기입니다. 지금 병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메르스에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아주 방역 체계, 국가 안전 체계가 그냥 송두리째 날아간 대통령이 제일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안전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로하고 그 앞에 그것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정말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정쟁 유발의 말씀이나 툭툭 던짐으로써 그게 어떤 파괴력 있게 어떻게 이 국회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신 채 그것을 어떻게든 막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안전, 국민 쪽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이 전체 잘못된 비정상 상태를 우리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찌 보면 위기에 빠진 야당에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거를 분명하게 해소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제자리 잡을 때 그야말로 바람에 틀리지 않고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 저는 야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야 이건 내 문제다. 이거 진짜 겁난다. 이런 문제인데 반해서 지금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촉발시킨 국회법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그런데 왜 야당은 메르스 때 오히려 더 정부와 여당을 확실하게 공격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런 정성과 뜻이 국민께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쟁 그것은 더 큰 정쟁은 새누리당과 우리가 정쟁하는 것. 이제 대통령까지 붙으셔가지고 그런 정쟁이 컸지만 그 정쟁 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뭐 우리 당의 제 방까지 다 메르스 상황본부에서 저는 지금 제 방도 없이 전전하고 있습니다. 상황본부를 제가 주고 상황실을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들, 여당이 잘 연결이 안 되는 우리 당의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온통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원, 분당, 성남 수원을 서울대 분당병원, 또 수원의료원 거기 갔습니다. 가서 메르스 환자들 어떻게 하고 있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평택 성모병원을 제외하고는 경기도가 거의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런 노력을 해왔던 그것에 많이 결과가 됐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자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데 그 조금 있는 그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우리 당이 하고자 하는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 그런 이제 아주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 사무총장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이제 우리 당 대표께서 예. 이미 임명을 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발 이번에는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상건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무총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무총장이 공천 실무를 하는 책임자가 됐겠죠. 물론 그 사무총장에서 결정 단위는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다수의 그런 결정 구조가 있고 이제 그것을 실무적으로 챙기는 것이 이제 사무총장인데 이제 우리 당 구조가 그런 실무자에게 많은 그 역할이 주어지고 권한이 이제 있게 되는 이제 과거에 비춰서 아마 새로운 시도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은 아주 좋은 혁신의 방향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혁신의 방향은 됐다. 그렇다면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어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이 봉합이 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여전히 우리 당의 경우는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하고 또 어떤 때는 갈등으로 보여지는 그런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달리한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을 거라고 토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메르스에 대해서 이 환란, 병란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저 바깥에 우리 국회를 이렇게 그냥 거의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행동과 입장이 있으셔서 우선 그것을 당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또 상황을 우리 국회 중심주의, 의회 중심주의, 의회민주주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가장 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환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환입니다. 예,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요. 이게 사용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래가지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 엄청났던 건데 이거 10년 정도 더 사용하게 된 모양이죠? 예, 그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 매립지 사자협의체라고 하거든요. 예. 어제 협의를 통해서 2010년 말 종료하기로 한 현재의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한 10년 정도 연장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09 인천 서구였거든요. 사용하기로 협의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라고 한다면 한 7년 정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사용되는 이 매립장은 2018년 1월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3-1 매립장을 7년 동안 사용하면 2025년까지 10년 정도는 이제 현재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만 직접 그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 인천시도 상당히 좀 어저께 유정복 시장 보니까 막 좀 안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원 혜택을 국가에서 준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뭐 수도권 매립지 지분권 등의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에 대해서 일괄 이양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양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 정책 등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인천 시민들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게 됐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직원이 최근 4년 사이에 5천 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마저 이러면 안 될 텐데. 그죠? 이게 그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2010년부터 14년 국내 30개의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고용 형태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비정규직은
12.4% 이렇게 급증한 반면 정규직은 1.2% 늘어난 거에 그쳤습니다. 예.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도 29%에서 지난해는 31.2%로 2.2%포인트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가장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곳 한국 마사회랍니다. 90.9% 달한다고 하네요. 90.9%요? 예. 이야. 비정규직이 90.9%. 아마 판매하는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맞고 발매하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85.9%가 비정규직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절반 넘는 곳이 꽤 많다라고 하고요. 대한주택보증 같은 경우는 3.4%, 해양고 환경관리공단도 7.3%, 비정규직이 10% 미만 곳도 몇몇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어쨌든 이 비정규직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인터뷰가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호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네가 있어 수요일이 기다려져.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여보, 우리 집 우편번호가 뭐였지? 인터넷 찾아봐요. 우편번호는 매번 찾아야 되니 참. 이제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뀝니다. 새 우편번호는 인터넷 우체국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 이 그리스,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 연구해서 직접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